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总统의 탄핵 추진을 시사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대만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아주 정치적인 대립이 극한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왜 야권에서 탄핵 추진까지 시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만의 그러면 정치적인 미래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등등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대만, 중국의 안보 위협, 미국의 관세 위협,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또 내부적으로도 정치 불안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라이 총통이 제 기억에 집권한 지 뭐 1년 정도, 아니면 1년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그런데 왜 벌써부터 뭐 탄핵 추진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좀 불안한 거죠? 네, 라이 총통이 사실 지난해 5월 20일에 이제 5월 20일, 아직 1년이 안 집권을 됐네요. 네, 아, 채 1년도 안 된 상황인데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도 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탄핵이 가능한 시점은 이제 5월 20일 이후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대만 총통 파면법에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막 칼을 벼르고 있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만 야당에서 다음 달 20일부터 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으름장을 놨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도 이제 야당 주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 총통이 그동안 이제 주민 소환제를 남발을 해서 국민당 의원들을 파면시켰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대만의 주민 소환제는 지역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네. 주민 투표를 실시를 한 다음에 이제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2월에 국민당이 주도를 해서 대만 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이후에 네. 이제 민진당과 라이 총통이 주민 소환 운동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당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주민 소환제 실시에 나섰고요. 네. 여기에 또 국민당을 비롯해 야당에서는 역으로 민진당 의원들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극한 대립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제 대만 야당들은 이제 집권당이 사법권을 남용해서 입법부를 탄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라이 총통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 이건 독재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의미고, 네. 그렇게 독재랑 싸우고 싶으면은 천안문 광장에 가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아주 초강경 발언을 했는데요. 야, 지금 이현우 기자 얘기 듣다 보면 이게 많이 어서 좀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지만 서로가 갈등과 반목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라이 총통이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결국엔 대만 야당들이 전부 연계를 해서 네.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아.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면 라이 총통 입장에서 사실 뭐 탄핵을 하겠다고 이렇게 야권에서 연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 조금 신경 써서 좀 뭔가 소통을 해가면서 해가든지 할 것도 같은데 그냥 강경 입장을 계속 가져가는 모양이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3분의 2 이상이 국회에서 어쨌든 의원들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네. 대만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 안 되는 모양이죠. 네, 지금 대만 국회인 입법원의 의석수로 보면은 당장 라이 총통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대만 입법원은 총 113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여당인 민진당이 51석을 가지고 있고, 야당인 국민당이 52석, 그리고 또 다른 야당인 민준당이 6석, 네. 그리고 무소속 2석 등 야권 총합은 이제 62석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대만의 탄핵법인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은 전체 의원의 4분의 1인 29명 이상이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네. 그리고 역시 3분의 2 이상인 7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76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될 수 있다. 아까 이현우 기자 얘기 들어보면 야권 총합이 62석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76명이면 14명. 그러니까 민진당에서 14명이 이탈을 해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숫자이긴 하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라이 총통 입장에서는 다 본인이 탄핵될 가능성은 아직 낮게 보고는 있지만, 네. 다만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지금 민진당 지지율이 집권 직후에는 이제 60%대에 달할 정도로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한 48%, 45% 정도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탄핵안 추진 자체가 이제 반민진당 세력이 전부 집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3분의 2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그 탄핵안이라는 것을 고리로 해서 점점 이제 반대파들이 세력을 결집해가는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이군요. 그런데 뭐 아까 이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라이 총통 지금 총통된 지 채 1년이 안 된 상황인데 예. 보통 뭐 1년 정도면은 지지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최소 5, 60% 이렇게 좀 가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40%대로 내려왔으면 상당히 떨어진 건데 지지율이 이렇게 좀 낙하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이건 아무래도 라이 총통이 이제 상당히 강경한 대중 네. 대립 노선을 추구를 하는 데다가 이제 야당과 전혀 합치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뭔가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발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 그들은 전부 중국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다 보니까 아하. 이제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달부터 사실 대만 정부가 대만 내 중국 간첩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특히 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이제 공무원들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나오면서 반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국 간첩을 체포하기 위한 사정 작업인지 아니면은 이제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여야 간 대립이 너무 극심해지니까 주요 민생 현안들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고 국방 강화 정책들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고 경기 상황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미국과 관세 협상 등 여러 문제들이 지금 이제 많이 산적이 돼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대만도 안팎으로 심각한 상황이군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뭐 관세 위협, 안보 위협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야당과 좀 잘 협의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일종의 공안 통치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또 야권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근데 뭐 여하튼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해도 뭐 그래도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만약에 야권이 추진하는 이 탄핵안이 나중에 실제화되면서 또 통과가 된다든가 아니면 정말 정정불안이 또 극심하게 정말 충돌하는 쪽으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대만 입장이 중국의 안보 위협과 미국의 관세 협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만에서 정정 불안이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만에 하나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파급력이 커질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라이 총통과 민진당 정권 입장은 지금 반중 친미 정책 강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는 대만 국민들도 대만의 안보가 강화될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반대로 미국이 오히려 관세 협상을 요구를 하면서 이게 과연 미국을 믿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거기다가 지금 대만 정부는 미국과 반도체 관세 문제 협상뿐만이 아니라 대미 투자 확대 요구도 지금 받아들이고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에 이제 미국이 요구했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대만도 뛰어들라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제 대만 정부는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니까 네. 대만 국민들도 미국이 정말로 대만 안보를 책임져 줄지 지금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반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뭐 대만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또 내부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국제 정세 문제 또 상당히 이게 군사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여파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잘 좀 이 라이 총통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뭐 나토 탈퇴하겠다, 그리고 뭐 한국에도 이제 방위비 협상 다시 재검토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대만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 이제 EU와 달리 미국과 직접적으로 이제 동맹을 맺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과연 이제 정식 수교국도 아닌 대만을 위해서 뭐 중국과 유사시에 정말로 군대를 파견을 해줄지 아니면은 이제 단순히 중국과의 협상에서 이제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 대만을 이용한 후에 이제 버릴지 이 여부도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반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만의 이제 야당들의 경우에는 좀 균형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정권이 넘어가면은 이제 대만의 이제 외교적인 정책이 한꺼번에 또 바뀔 위험성도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좀 커질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 뭐 어떻게 한다,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또 최근에 중국이 대만 부근에서 군사 훈련도 계속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과 미국의 관계 또 대만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먼 나라 같지만 사실 대만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들의 변화가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도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